건설사의 횡포를 멈춰달라며 올라온 민원인의 글.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주거해온 이곳을 아파트 건설을 한다는 이유로 떠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28번째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익산시 중앙동. 한때 익산역을 중심으로 가장 번화했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구도심으로 전락해 사람마저 뜸한 곳입니다. 그러던 이곳에 도심 개발을 위해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면서 민원인의 가족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평범하게 살아온 가족에게 소송장이 날라온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오신 거는 명절 전에 구정 전에 오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제가 안 판다고. 근데 가시고 나서 이거 소장이 한 달 뒤에 날라왔어요. 3월 달에. 그때 딱 한 번 찾아와서 묻고 그게 그 손님 많은 데서 사장님, 사모님 안 파신다는데 사장님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갑자기 한 달 뒤에 소장이 날라오니까 우리 이제 좀 어안이 벙찐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매매 끝났으니까 협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진짜 내쫓길 위험에 된 거예요. 작년 3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 측에서 보낸 소송장입니다. 청구 취지는 시행사인 원고로부터 민원인인 피고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매매가 끝나고 저희한테 찾아온 게 아니고 일단 저희는 3월에 그냥 걸었어요. 그리고 다른 주변 집들을 매매한 거는 그 후에 4, 5, 6, 7, 8 이렇게 올라갈수록 매매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95%가 그때서야 완성이 됐는데 이미 소송은 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중앙동 3가 1원이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심의 결과 토지 정형화 및 도로 확보 계획 등을 협의한 후 조건부 의결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도가 이뤄졌고 또 현재는 95% 이상 매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청 직원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하기 전에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 아마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뭐 95%가 찬성을 했지만 5%가 반대를 하면 그 5%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5%는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배제일식이니까. 민원인의 집은 4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식당, 그리고 3층과 4층은 시부모님과 민원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위 건물들은 거의 매도가 이뤄졌고 민원인의 건물을 포함해 두세 집 정도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곳곳에 빈집들이 보이고 철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로 옆에. 여기 다 이 건물 다 지금 철거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드르륵거려. 그래서 처음에 가게에서 뭔 소란이 있나 했는데 보니까 철거하고 있어. 바로 옆에서 철거를 하고 있네요. 네. 뭐 해놓고도 안 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오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왔잖아요. 네. 이 전에 지금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전혀 뭐 수용이 되거나 뭐 어떻게 의견을 듣거나 뭐 그런 과정은 없었나요? 그런 게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버님께서 가신 거예요, 시청. 그러니까 이제 조곤조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과에서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해줄 게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줄 게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다. 소송은 시행사는 이 법적 문제다. 시청은 자기네들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상관이 살짝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매도 청구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또 시행사와의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해선 시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민원인 측은 아직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이곳 건물이라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진짜 저희가 이거 비싸게 팔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여기서 열심히 장사하는 데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내 집 뺏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는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저희 집. 시행사는 주택법에 따라 민원인의 건물에 대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
허가 주체인 익산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그 문의가 진행이 된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저희한테 사업 승인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가 한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다 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관련 부서 협의 단계에 있어요. 주택법상 사업자가 해당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민원인의 건물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거기는 뭐 도로도 있고 실제 그 아파트 사업 승인 부지에 포함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다 들어가 있었고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처음에는 안 하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저희 행정에 들어온 그 건축위원회 심의 그때는 다 들어가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시행사 측에서 민원인의 건물이 사업 계획 부지로 도로로 포함된 상태에서 도시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 관계자에게 민원인과의 협의 과정과 또 매도를 청구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95% 이상을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좀 부득이하게 매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협의를 좀 조율을 했던 상황이에요. 협의한 적 없다, 뭐 찾아온 적 없다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협상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토지 매매를 위해 민원인과 협의를 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도 청구를 하게 됐다는 시행사. 그렇다면 민원인의 건물이 도로 부지로 계획돼 있는데 이곳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지도 물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부지의 거의 대부분이 도로하고 인도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건물을 올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필지도 빼고 도로를 정형화 안 시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에서도 의견이 좀 정형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매입해서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빼고 간다 한들 시에서 다시 정형화 이야기가 나와서 넣으라고 할 것 같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에 의하면 잔여 토지 정형화와 도로 확보 계획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행사 측에서도 부득이하게 민원인의 건물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 의사가 없는 민원인의 건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게 재판부 감정평가 금액이 최근에 이제 그분 집으로 발송이 됐어요. 부득이하게 좀 건물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요.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며 적극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내세운 익산시와 또 12년 동안 생계와 주거를 위해 거주해온 이곳을 왜 떠나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는 민원인. 익산의 한 시민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오늘도 민원인은 호소합니다.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